자, 지금부터서 2020년도 정보컴퓨터 기출문제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교재를 작년 재고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작년도 거까지 기출문제를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개정해서 책을 출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 강의 시작하려다가 제가 알아가지고 현재 책을 개정해서 낼 거니까 첫 번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는 책 없이 프린트로 나갔다가 세 번째부터서 교재가 출간된 교재로 진행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만 PDF 파일을 올려드리면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고 세 번째부터는 새로 출간된 작년 것까지 기출된 문제가 포함된 책 이걸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의 순서는 논리회로, 다음에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이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진행했던 순서하고 동일하게 기출문제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는 최근에 기출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바로 카르노프 도표에 의해서 간소화된 식을 구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현재 불대수에 관한 표준 형식에 관련된 이제 변수가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그랬으니까 최소항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뭡니까? 0, 1, 2, 5하고 7에서 15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간소화 시키려면 현재 이런 카르노프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에 맞게끔 현재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에서 보면 민텀 항들이 여기가 0,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에다가 5에다가 6에다가 7, 그다음에 여기가 8, 9, 10, 11, 그 다음에 12, 13, 14, 1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중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에서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5, 7입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나서 5, 7인 경우는 여기가 1이죠. 8, 9입니다. 8하고 9일 때는 여기가 1이겠죠. 10, 11입니다. 10, 11은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10, 11 다음에 13, 15죠? 13, 15는 여기가 되겠죠? 13, 15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그 다음에 1이 있죠? 1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1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에다 2가 되겠죠? 여기에서 1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채워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서 간소화를 시켜 나갈 때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 현재 정확하게 묶일 수 있는 것은 이거 묶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얘하고 4개 이런 경우죠. 이렇게는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묶어 나가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항 같은 경우는 간소화됐을 때 뭡니까? B, D가 되는 반면에 여기 밖은 뭡니까? B의 바에 D의 바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뭡니까? B, 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는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문제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기가 있고 여기에서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두 개가 있죠 지금. 그럼 하나 간단하게 묶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묶여 나가면 되겠죠. 하나를 묶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것 하나가 이제 묶이지 않았을 때 이제 요걸 가지고서 따져 물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로 나왔을 때 이렇게 묶여 나갔을 때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C의 바의 D가 되겠죠. C의 바의 D입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이제 C의 바의 D입니다. C의 바의 D가 되겠습니다. C의 바의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그런 상태 속에서는 여기서 남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남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여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묶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여지면은 A에다가 B의 바입니다. A에다가 B의 바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선에 있는 것처럼 묶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묶어 나가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점점 찍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묶어 놓고 나서 지금 이런 방식이나 또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똑같겠네요. B에다가 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바에 D일 때 묶여 나갈 때 그러면 A의 B의 바처럼 묶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격 이렇게 묶어 나가면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됩니까? A가 될 거고, 이렇게 묶게 되면 현재 D가 되겠죠. 그래서 AD가 묶일 수가 있겠죠. AD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C의 바에 D로 했을 때 그러면 A의 B의 바로 묶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서 A에다가 D로 묶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이제 B의 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주목해서 봐줘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묶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묶여 나가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묶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묶여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는 게, 그런 식으로 묶어 나가는 게 현재 B의 바에다가 이렇게 있는 것은 B의 바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 B의 바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현재 이렇게 묶어 나갈 때는, 이렇게 묶어 나갈 때는 현재 이쪽으로 했을 때 반대로 있으니까 B의 바죠. 여기가 있으니까 뭡니까? 여기가 C가 되고 C의 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묶여 나갈 때 C의 바에 D가 아닌 B의 바에 C의 바,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러면 B의 바에 C의 바 형태로 묶어 나갔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묶여 나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묶는 방법과 이런 식으로 묶는 방법 다시 두 가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두 가지 있으니까 아까처럼 여기처럼 뭡니까? A에다 B의 바인 것과 AD인 것, 이 두 개겠죠. A에다가 B의 바인 것과 똑같이 B의 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에다가 A에다가 D, 이런 형태로 네 가지로 묶여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경우는 BD나 B의 바에 D의 바는 한 가지로밖에 안 되겠지만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 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밑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묶는 방법과 이런 식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만족하는 것이 여기를 제외하고서는 여기만 제외하고서 현재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때 바로 5번이 답이 되도록 했던 그런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르노프 도표에 의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경우에 대한 개념만 잡히시면 되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변수에 의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3변수에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경우만 카르노프 도표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자꾸 자치다 보면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감안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A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가로 열고 하고서 A의 프라임 플러스 B의 프라임에 대한 간소화된 정리식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간소화된 식이 여기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해 나갈 때 불대수 기본 규칙의 어떤 것을 적용할 건가를 여기서 정의를 해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A의 프라임은 0이다, 이걸 이용하라. 여기서 A는 이꼬로 A 플러스 AB를 이용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A 플러스 AB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A를 앞에 꺼내놓으면 1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B인데 1 플러스 B는 요건 1이나 같지 않습니까? 이건 1이나 같은 개념이 여기는 A나 같은 거죠.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1이다.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다가 공부를 해놓고 나서 뒤에 있는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간소화시켜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봐보시면 여기는 이제 전개를 시켜주면 되겠죠. 전개를 시켜주면 A 플러스 B하고 B의 프라임을 전개하면 B에다가 B의 A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B에다가 B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A에다가 A의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것,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는 여기가 0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A 플러스 B에다가 A의 프라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식에서 지금 A 플러스 B에다가 A 프라임에서 지금 여기죠. 지금 A는 이꼬로 A 플러스 B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라 라는 얘기는 바로 A 대신에 여기 A 대신에 A 플러스 A에다가 B에다가 이건 뭡니까? 교환이 되니까 여기서는 A의 프라임에 B 이거랑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이 표현이 될 거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A에다가 A의 프라임이 1이다라는 얘기니까 바로 여기서 A가 있고 바로 여기서 보면 B라고 하는 게 공통에서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A에다가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A에다가 A의 프라임은 1이라는 얘기죠. 1이라는 것이 그냥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고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간단히 이해를 해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시험이 치러지지 않다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서 봐보시면 다음 조합 논리 회로를 불대수 논리식으로 쓰시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를 최소한 논리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으로 간소한 후 간소화된 논리식을 쓰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은 현재 간소화되지 않는 상태로 써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W 플러스 XI입니까? W 플러스 X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AND 게이트로 만나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W에다가 그 다음에 W 플러스 X를 AND 연산으로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는 X 플러스 I죠?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Y입니다. X 플러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Y 플러스 Z죠. I 플러스 Z가 되는데 현재 여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지금 뭡니까? AND 연산하는 얘기죠. 그러면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요식하고 요식 자체를 가지고 오화 게이트로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f에 관한 식은 얘하고 얘가 오화 게이트로 만나니까 w에다가 그 다음에 w에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y 플러스 z 요식이 되겠죠? 그래서 논리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논리식을 쓰라고 그랬으면 현재 이 식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조합논리 회로를 불내수의 논리식으로 쓰시어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이 식을 한번 쓰면 되겠죠?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를 최소화 논리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을 간수한 후 간수화된 논리식을 쓰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간수화를 시켜 나가 봅시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식을 전개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록 합니다. 전개를 해 나가는 걸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전개를 해 나가는 거 여기서 보면 뭡니까? W 때 W는 이거 뭐냐면 A일 때 이거 뭡니까? 한수가 됐을 때는 A나 같은 거죠?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전개를 시켜보면 여기는 W가 되겠죠. W에다가 플러스 WX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가 봅시다. 지금 프린트에서 수정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가 보면 이렇게 보면 XY죠? XY에다가 플러스 XZ가 되죠? XZ가 됩니다. XZ가 됩니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제 YY가 됐을 때 이제 그냥 Y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가 Y라고 표현하면 되고 여기 표현하면 뭡니까? Y 플러스 Z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되면 여기서 이제 간수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간수화를 시켜보면 딱 봐보시면 여기가 남습니다. 이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살펴보시면 쉽게 이제 간소화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봐보시면 요겁니다. 지금 W일 때, 그럼 W일 때는 W를 앞으로 내놓고 나면 1 플러스 X가 될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X가 되면 1 플러스 X는 2를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얘는 지금 뭡니까? 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보면 XY에다가 플러스 X의 Z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Y도 여기서 Y를 앞으로 꺼내놓고 나면 1 플러스 Z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이 되니까 현재 얘는 지금 Y나 같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서 보면 또다시 보자면 이 식이죠, 이 식? 이 식하고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바로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Y일 때 이때는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Y를 꺼내놓고 나면 1 플러스 X가 되버리니까 1이 돼서 여기는 이제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W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Y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Z 이런 식으로 간소화된 식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논리식을 써보고 간소화된 식을 써라. 이런 식의 문제가 14년도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나왔던 4번 문제가 2002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어렵지는 않는 개념이죠. 당시 2002년도에 나왔으니까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논리식이 있죠. 여기에다 이 논리식에 대해서 카르노프를 이용해 간략하고 그 결과를 논리 해석으로 그릴 것 이런 얘기였죠. 당시에는 뭐냐면 이 표가 나와 있었어요. 카르노프 몇 표가 주어져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당시에서 보면 이런 걸 할 때 보면 보통
A에다가 B, C 이런 식으로 써버리죠. 많이 할 때. 0하고 1하고 00, 01, 11, 10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 이 표를 그대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A가 있는 것처럼 따져가지고 풀어서 틀린 경우도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유심히 바란 얘기죠. 여기가 C로 돼 있고 A, B로 돼 있으니까 현재 카르노프 맵이 묶여 나갈 때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행에다가 A하고 열에다가 B, C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저기는 행에다가 C로 하고서 열에다가 A, B로 두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도표에서 만들어 봅시다. A, B에다가 C 해봐. A, B에다가 C에 바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죠? 요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B에 바에 C에 바. 그럼 여기 식은 뭡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가 뭡니까? A에 바에 B에 바에 C. A에 바에 B에 바에 C는 A에 바에 B에 바가 여기죠? C가 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A에 바에 B에다가 C.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4개의 항에 대해서 카르노프 도표를 맵을 이용했을 때 지금 뭡니까? 여기 1, 여기에 1, 여기에 1, 1, 4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묶어 나갈 때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뭡니까? 여기 쪽은 뭡니까? C의 바고, 여기가 다 있는 것은, 여기가 다 있는 거 뭡니까? A가 되겠죠? 여기가 뭐냐면 바로 A의 바에다가 C, 이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그럼 반대로,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A에다가 C에 바,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A죠? 이렇게 있으면 A가 되는 거, 이렇게 있으면 C가 되니까 A에다가 C에 바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반대로 A의 바에다가 C 이게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C의 바 플러스 A의 바에 C에 해당되는 게 바로 A하고 C가 베타적 논리합계이트로 표현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회로를 그리라 그랬습니까? A하고 C에서 F로 나오는 이 회로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 간소화된 식을 쓰고 그 다음에 회로를 그려주는 그렇게 되면 되는 게 4번 문제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다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4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보 컴퓨터의 기출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전기전자 통신에서 기출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논리 회로 문제들은 정보 컴퓨터에 나오는 수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과목에서 연관되는 것들이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 과정 쪽에서 기술이죠. 기술 과목에서 보면 통신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타 과목 중에서는 전기전자 통신에서 논리 회로 분야. 그다음에 기술 같은 과목에서는 통신 같은 문제가 우리하고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그 점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출제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림에서 불함수 F의 1, F의 2, F의 3을 이용해서 구성한 조합 논리 회로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민텀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된 출력 Y에 대한 풀이 과정을 함께 쓰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F의 1, F의 3은 논리 변수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각각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1, 2, 3, 4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먼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뭡니까? 6, 7, 13, 14 저기서 6, 7, 13, 14 여기가 3하고 6하고 7이죠. 최소항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일 때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서 일본에서 나와야 되는 식은 뭘까? 이야기인데 엑수얼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0, 1이나 1, 0일 때 진리표 이거 아닙니까? 엑수얼 게이트는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이때 결과가 뭐냐면 0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0이죠. 1이 되려면 0, 0, 1이거나 1, 0일 때죠. 그러나 두 개가 같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일본에서 나와야 될 식은 뭐냐면 일본에서 엑수얼 게이트로 나와야 될 식. 이것하고 이것의 뭡니까? 엑수얼 게이트 연산식. 여기 나와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6, 6이 있다 할지 7, 7이 이렇게 서로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곳만. 여기서 6하고 7은 제외를 시키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13, 14가 나오고 여기서는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그마 해가지고 여기가 뭡니까? 바로 3하고 13하고 14 이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는 그렇죠? AND죠. AN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AND는 뭐냐면 전부 다 이거죠. 출력해서 보면 여기가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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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가 1일 때만 1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나오는 것이 지금 뭡니까? 옆에 3에 대한 것은 5, 6, 7, 14, 15죠. 5, 6, 7, 14, 15. 그러면 AND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군데 다 나와야 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13이나 3하고 13은 없는데 유일하게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게 14죠. 14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시그마 하고서 여기가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뭐 있습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게 지금 뭡니까? 인터미스 번호가 6, 7, 6하고 7하고 13하고 14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군데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제외를 시키면 되죠? 그럼 최종적이 나오는 Y에 관한 식은 시그마에서 여기서 6하고 그 다음에 7하고 그 다음에 14 이거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식, Y에 대한 식은 이 식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결과값이 초기치로 들어오지만 바로 XR일 때나 OR일 때나 AND일 때 요거는 뭐냐면 진리 폐된 개념만 알고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R 게이트는 0, 1이나 1, 0점 서로 달랐을 때 1이 되는 거죠. OR 게이트는 하여튼 뭡니까? 1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든 어느 한쪽에 하나만 나타나면 다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XOR 게이트, AND 게이트는 둘 다에서 나왔을 때만 출력이 되는 그런 경우로 5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이런 논리처럼 문제가 회로를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이런 점을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전기전자통신에서는 꼭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물론 전기전자 통신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에서의 그 각각의 값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에서의 그 표준화된 뭡니까? 부울대에서 식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림은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그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하고 G.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7세그멘트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뭡니까?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여기 면이 A, B, C, D, E, F,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에 있는 게 G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F. 그래서 이제 이 모양에 의해서 뭡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바로 0부터서 9까지에 대한 10개의 수를 표시할 때, 바로, A부터 G까지에 대한 7개 세그멘트에 의해서 0부터서 9까지에 대한 뭡니까?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시계 표시를 한달지, 디스플레이할 때 시계 표시를 한달지,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그멘트 2는 BCD 코드 중에서 0하고 2하고 6하고 8에 대해서 할정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에 대한 불함수를 표준곱의 합, 서머 오브 프로덕트 형태로 구하여 쓰고, 카론 로프트 도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 최소화하시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E뿐만이 아니라 A나 B나 C나 D나 E나 F나 G, 여기 모든 것들을 다 논리식으로 유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의미,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책에서 봐보시면 해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봐보시면, 즉 0일 때는 이거죠. 0일 때 같은 경우는 A, B, C, D, E, F까지. 요것만 표시가 돼 있고, G가 표시가 안 돼 있죠? G가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진리표를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진리표를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A, B, C, D 4개의 입력이 있죠? 4개의 입력이 있는데, 4개의 입력 중에서 0, 0, 0, 0인 거. 이건 10진수로는 여기가 0이죠?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9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에서 뭡니까? 0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A, B, C, D, E, F가 1이 있고, 이제 G만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에다가 1이 되고, G만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0입니다. 그럼 1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뭡니까? 1일 때 같은 경우는 BC죠, BC? B하고 C만 2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만 되니까 0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라고 하는 것만 2개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0, 0, 0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로 봅시다. 2일 때 같은 경우죠? A, B하고 G하고 E하고 D, 요거죠? 그러니까 2일 때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D죠? D하고 E하고 그 다음에 G, 여기만 2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있는 거죠. 1에 여기가 0이고 1이고 0이고 1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3 같은 경우 뭡니까? A, B, C, D 하고 G만 되겠죠? A, B, C. 그래서 3은 A하고 B하고 C하고 D까지. D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G만 2 되겠죠. 4 같은 경우는 뭡니까? 4 같은 경우는 바로 F, G 그 다음에 B, C. 그렇죠? 그래서 4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F하고 G만 지금 뭡니까? 1이 되겠죠. 5일 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뭡니까? A하고 F하고 G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 요거면 되겠죠? A, F, G, C, D. 그래서
O일대입니다. O일대 같은 경우는 A일대, 그 다음에 C일대, 그 다음에 D일대, D일대하고 그 다음에 F일대하고 G일대. 요것만 되죠? 6일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A하고 F하고 G하고 E하고 D하고 C. 그러니까 B만 0이 아니에요. B만 0이고 B만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겠죠? 나머지가 다 1입니다. 칠대 같은 경우는 F에 A에 B에 C죠? 그래서 A, B, C하고 A, B, C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F. 이것만 1이겠죠. 8일대 같은 경우는 다죠? 8일대는 A, B, C, D, E, F, G. 8일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1, 1, 1,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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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겠죠. 9일대 같은 경우는 2만 0이죠. 2만 0이고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2만 0이고 F, G. 그래서 바로 9일대 같은 경우는 여기만 0이 되고 다 2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제 카르노프 도표에서 봐보면 이제 그러면 0부터서 9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럼 4변수일 때는 0부터 15까지 아닙니까? 0부터 15까지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10부터서 15까지는 don't car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문제가 2에 대한 카르노프 뭡니까? 문제 조건에서 세그멘트 2에 대해서 BCD 코드 10진수 2, 0, 2, 6, 8에 대해서 활성화만 된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 이야기인데 이 같은 경우가 좀 보면 뭡니까? 여기서 여기 이 같은 경우가 0하고 2하고 6하고 8 여기죠. 여기죠. 요거니까 바로 이 같은 게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게 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면 시그마 바로 0, 2 그다음에 0에다가 2에다가 6에다가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그러면 여기 중에서 10부터 15까지 돈득해가 됩니다. 돈득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돈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에 대해서 한번 간소화를 시켜보죠. 2에 대해 간소화를 시키면 0, 2, 8. 그럼 뭡니까? 여기가 0. 0에다가, 그 다음에 0, 1, 2죠. 2. 그 다음에 4에다가 5에다가 6이죠. 6이 여기죠. 8에 대한 것이 8이 여기죠. 8이. 그래서 2를 묶어보니까 현재 이렇게 2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2에 대한 식을 봅시다. 2에 대한 식을 가지고서 보면 그래서 2에 대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이런 식일 때 이제 묶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묶여나갈 때 이렇게 하나가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on't care는 뭐라고 씁니까? 1로 묶고 싶으면 1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0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don't care는 0으로도 쓰일 수 있고 1로도 쓰일 수 있는 게 don't care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가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두 개가 남아있으면 이것도 묶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2에 대한 식을 가지고서 묶어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묶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A에다가 B의 바입니다. 플러스 네 기퉁이죠. 네 기퉁에 있는 것들, 아까 네 기퉁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밖으로 있는 건 B의 바. 여기 가운데에서 반대로 있는 것은 D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B의 바에 D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간소화를 쉽게 보면 이에 관한 것은 바로 A에다가 B의 바에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이거 변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머지 것을 지금 A, B, C, D, E, F, G까지 이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A를 봐고 있어요. A 같은 경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시그마의 민텀 항이 몇 번이냐면 0번 여기가 2번이죠. 2번 3번 그 다음에 5, 6, 7, 8 이게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항이 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보죠? 0하고서 0, 그 다음에 0하고 이제 0, 1하고 2하고 3이 있죠. 4하고 5, 5하고 6하고 7이 있고 8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트 케어가 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내가 10, 11,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돈트 케어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간소화된 이제 A에 대한 식을 한번 표현해서 보려면 여기 묶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가운데 그걸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묶으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묶겠네요. 여기. 여기 4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묶어준 게 얘하고 여기 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A에 가는 간소화된 식을 표현을 하면 여기가 뭡니까? 바로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여기입니다. 이게. A의 바에 C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A의 바에다가 C 플러스 A의 바에 C. 바로 현재 A에 관한 간소화된 식은 뭐냐면 현재 이 식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D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A의 바에 C 이런 형태로 바로 A 같은 경우는 묶어주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죠. B 같은 경우는 시그마 해놓고는 항에서 보면은 0, 1, 2, 3, 4까지 하고 그 다음에 7, 8 0, 1, 2, 3, 4 하고 7, 8까지죠. 그럼 요것도 뭡니까? B에 대한 것도 한번 간소화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B에 관한 것들은 간소화된 식은 0, 1, 2, 3, 4, 5, 6, 7, 그 다음 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특해죠? 이렇게 돈특해야 돼. 여기는 잘 묶어 나가면 되는데, 묶어 나갈 때 봐보면은, 지금 뭡니까? 다시 한번 B를 봅니다. 0, 1, 2, 3, 4. 여기도 있네, 이거. 빠뜨렸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다 1이네, 이게. 9가 빠져있죠, 이거. 9가 빠져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9가, 여기서 1도.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식을 묶어 나가려면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다 묶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네 개를 묶어보면, 여기 네 개를 묶어보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겠네요. A. 그 다음에 이거 빨갛게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묶일 수 있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B의 바가 되겠죠.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B의 바. 그리고 나면 이제 묶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요거 저거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럼 여기를 묶어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 묶어주는 거 요거 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 요거 하나.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는 뭡니까? 플러스하고서 A, B에다가 플러스 A의 바에 여기 A가 뭡니까? A, B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A의 바에 B의 바. 근데 요거 뭐냐면 그냥 다시 풀면은 A 플러스 A의 바에다가 요거는 바로 A하고 B를 부정 논략을, 베타적 부정 논략 해주는 거죠. 요거죠? 요 식으로 이동가 돼요. 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가 돈트 케어가 돼 버리니까, 요건 묶을 필요 없겠네, 여기서 보니까. 요건 묶을 필요 없겠네, 보니까. 일 있는 걸 묶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만 묶어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A는 필요가 없네. A가 필요가 없고, 요거 되겠죠? 요게 되고, 요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하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것을 보면 뭡니까? B의 바가 됩니다. 여기서. B의 바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식은 뭡니까? 바로, 플러스하고서 요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두 개의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식으로 한번 표현돼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내용들을 보면은 카르노프 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좋은 예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풀어보시면 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인 것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전부 다 X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0으로만 취급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B의 바가 되고 나머지 또 하나 남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A하고 B가 베타적 부정 논리학 게이트로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C도 한번 볼까요? C 같은 경우는 시그마 하고서 여기서 보면 0, 1, 그 다음에 0, 1 하고서 0, 1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이제 지금 뭡니까? 2가 되고 나서 3, 4, 5, 6, 7, 8
그 다음에 9까지. 여기가 다 되죠. 시 같은 경우는 0하고서 1이 있고 나서 0하고 1이 있고 나서 이제 이거 없습니다. 이게. 이거 없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9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0, 1 하고서 그 다음에 0, 1 하고서 그 다음에 2가 없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9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던득입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를 이제 잘 묶어서 이제 봐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A죠? A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떻게 묶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B가 되겠죠. B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묶을 때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묶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묶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로 C의 바가 되겠죠. C의 바. C의 바 플러스,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D가 되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불대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식에서. 이때 묶을 때는 이렇게 하나를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묶고 이런 형태로 묶어나가서 식을 간소화를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식을 간소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C가 되겠죠. 자, D까지만 한번 보죠. D까지만. D를 봅니다. D 같은 경우는 자, 시그마하고서 이 애가 뭡니까? 0. 여기가 2. 2,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9네.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0이죠? 0. 0. 그 다음에 여기가 2. 3. 그 다음에 5, 6. 5, 6입니다. 5, 6 하고서 그 다음에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것도 이제 간소화를 시켜봅시다. 여기는 돈득합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0. 0하고 그 다음에 0, 1, 2. 2, 3. 4하고 5, 6. 8, 9. D가 0,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5, 6.
5, 6, 그 다음에 8, 9.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B의 바에 D의 바죠? 크로스.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1이 묶고, 여기에 1이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묶어주면은 바로, B의 바에 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 1 있죠? 여기서 이렇게 1을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바로, C에다가 D에 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지금 뭡니까? 그거죠. 지금 A에다가 바로 C에 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묶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 있잖아. 여기에 1 있죠? 여기에 1 하나 묶은 거 안 묶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2개밖에 없죠?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는 바로 B에다가 C의 바에 D. 식이 굉장히 기네요. 이 식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D에 대한 것은 0, 2, 3, 5, 6, 8, 9. 여기죠. 0하고 1, 2, 3, 5, 6, 8, 9. 0하고 그 다음에 2, 3, 4, 5, 6. 그 다음에 8, 9. 그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묶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인 거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 묶인 게 있고, 이렇게 하나 묶인 게 있고. 이런 형태로 찾아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구해지는 거. 요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식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고, 그럼 이제 F나 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하면서, 나머지 식 같은 경우도 다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에 관한 것은 이런 정도까지 해서 전기적 통신의 문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가 있는데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초창에 이것도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먹스에로까지에 대한 개념들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먹스를 이용해서 문제 풀었던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실 때는 뭐냐면 이 먹스에로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1하고 2번만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논리 회로 개념만 알면 되는 건데 이거죠?
A, B, C 세 개의 입력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르 개수가 영의 개수보다 많을 때만 출력 F가 1이 된다. 이르 개수가 많을 때만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첫 번째 0, 0, 0라는 얘기는 0이 3개가 있고 1은 없지 않습니까? 0이죠. 0에 0에 1. 0은 2개 있고 1은 하나 있죠? 그러니까 0이에요. 0에 1에 0. 그때도 뭐냐면 1이 하나고 0이 2개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0에다가 1에 1. 0에다가 1에 1인데 0이 하나고 1이 2개니까 이때 1이 되는 거죠. 이때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에다가 0에다가 0이 있다. 이때는 1이 하나고 0이 2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0이 되겠죠? 0입니다. 그 다음에 1에 0에 1. 1이 2개고 0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1. 마찬가지 1에 1에 0도 1. 1에 1에 1은 1.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개수 중에서 1의 개수가 많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밑에 문제죠. 출력 F의 간소화된 논리식을 sum of product 형태로 쓰셔야 하죠. 그러면 이제 3변수로 해서 간소화를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3변수에서 간소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0, 0, 0에다가 이게 1입니다. 그럼 여기죠? 0에 1에 1에 1입니다. 0에다가 1에 1에 1입니다. 한수화된 식을 써봐. 그럼 여기서 칸노프 도표에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나가고 이렇게 묶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고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뭡니까? AB죠? 여기가 AB입니다. 이렇게 묶을 때가 뭡니까? AC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때가 뭡니까? 바로 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플러스 AC 플러스 BC 이런 식의 간소화된 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바로 7-3번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연관돼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봐라. 그래서 7-3에서 보면 4-1 먹세로를 데이터 입력을 IE 0, IE 1, IE 2, IE 3 선택 입력을 SE 1, SE 0으로 출력 F라고 할 때 선택 입력에 대한 데이터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입력 SE 1에는 B가, SE 0에는 C가 연결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먹세로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간단히 봐봅시다. S에 2하고 S에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력이 바로 여기서 입력되는 것이 S에서 여기서는 이제 B가 연결되고 B가 연결되고 여기서는 C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이 바로 F가 출력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 I의 0일 때, I의 1일 때, I의 2일 때, I의 3일 때 세 개의 입력이 주어지겠죠? 그때 여기가 0에 0일 때, 0에 0일 때 I의 0이 선택되고 0, 1일 때 I의 1, 1, 0일 때 I의 2, 1, 1일 때 I의 3 이게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0, 0이냐, 0일이냐, 1, 0이냐, 1, 1이냐에 따라서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 나가는 거로 그렇게 얘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실 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을 때 I의 0, I의 1, I의 2, I의 3에서 들어갈 논리식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현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둡니다. 칸노프 도표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서 00일 때, 01일 때, 뭐 10일 때, 11일 때 여기서는 간소화 시키는 개념이 아니죠. 순서로 여기가 I의 0, 여기가 I의 1, 여기가 I의 2, I의 3 카르노프 도표를 했을 때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실현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먹셀에서 실현표에서는 카르노프 도표처럼 꼭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선택선이 BC 아닙니까? 선택선이 BC가 돼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가 지금 0일 때 하고 1일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봐두실 게 뭐냐면, 여기에 진리표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리표를. 여기 진리표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진리표를 이용하는데 지금 뭡니까? 0에 0에 0일 때. 여기가 이제 0입니다. 여기서 0. 그 다음에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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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때. 0에 0에 1일 때가 여기죠? 여기가 0입니다.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0입니다. 그 다음에 0에다가 1에 1일 때. 0에다가 1에 1일 때가 여기가 1입니다. 이제.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0, 0, 0, 1. 여기죠? 요거 돼 있고. 그럼 밑에가 이제 그럼 뭡니까? 여기가 0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값을 쓰는 거죠. 바로 i의 0에 대한 것은 두 개 값이 00이면 두 개 값이 00이면 0입니다. 0, 여기 0이고 0, 1일 때 0, 1일 때는 0, 1일 때는 여기서 0, 1일 때는 A예요. 0, 1일 때가 A입니다. 두 개가 1, 1이 있을 때는 1이에요. 만약 A의 바가 되려고 이제 1, 0이 될 때는 이때는 A의 바가 돼야 되죠? 그러나 0, 1로 돼 있을 때는 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의 0은 0이고, I의 1은 A고, I의 2가 A가 되고, I의 3이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때 뭐냐면, 여기는 0이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봐보시면 I의 0, I의 1, I의 2, I의 3에 대한 값이 뭐냐? I의 0은 0이고, I의 1은 A고, I의 2가 A고, I의 3이 1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결과를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물론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도 이제 먹스 회로에 대한 개념인데 실험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작년도 문제는 또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뒷시간에 2020년도 문제도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그렇게 보셨고 7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다음에 나오는 8번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팔 번 문제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이중 먹스, 사투 1 먹세로를 이용해서 정가상기를 구현하려고 그런다. 그림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래서 지금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라이 들어갈 거 뭐냐. 이런 얘기죠. 이중 먹세로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출력에서 보면 S가 있고 C 아웃이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 이게 먹세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합을 출력하는 거, 하나는 올림수를 출력하는 거. 여기는 이제 합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올림수에 대한 것이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실험표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실험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합은, 여기서 XY는 입력 변수죠. 그래서 C의 M은 뭡니까? 캐리의 입력 변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S는 합이고, C 아웃은 캐리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S에 이제 0하고 2 있죠? S에 0하고 1이 있는데, 0하고 1에서는 선택 입력을 나타낸다. 선택 입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M,N은 멀티플렉서의 데이터 입력을 나타낸다. M,N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M,0은 출력이고, 합이고, M,1은 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0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합이 되고, 1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출력이 된다. 캐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죠. 이렇게 두 개씩. 여기는 합출력. 합출력. 아니, 합하고 캐리. 합하고 캐리. 합하고 캐리. 합하고 캐리. 이런 얘기죠. 그렇게 나타내는 걸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합하고 올림수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건 전가상기에 관한 진리표를 한번 보면 되겠죠. 전가상기 진리표 봅니다. 먼저. A하고 B하고 C입니다. 0, 0,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다가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다가 0에다가 1일 때, 1에다가 1에다가 0일 때, 그 다음에 1에 1에 1일 때. 그럼 여기서 바로 합하고 C하고. 합이면 여기가 0이고 0이죠? 그럼 0, 0, 1일 때는 합이 1이고 0이죠? 0에 1에 0일 때도 합이 1이고 0죠? 0에 1에 1일 때 0이 되고 캐리가 1이 올라가죠? 1에 0에 0일 때 1에 0입니다. 그 다음에 1에 0에 1일 때는 0이고 캐리가 하나 올라가죠? 1에 1에 0일 때 0이고 1이겠죠. 그 다음에 1에 1에 1일 때는 합이 1이고 캐리도 1입니다. 이런 형태로 일단 이 진리표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래 놔야만이 결론이 이제 풀릴 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실험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실험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험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봐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S에 대한 것과 올림수에 관한 것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에 대한 것을 실험표를 만들어 보면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두 변수가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여기서 보니까 이제 xy라고 하는 것하고 c인이라고 입력이 뭡니까? 입력 변수 xy가 있고 c인이 있죠? c인. 이제 요 변수를 내가 진리표를 잘못 해놨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쓰지 마시고 여기가 x가 있고 y가 있고 지금 여기서 c인이라고 그랬죠? c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xy라는 변수가 있고 c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0이고 1일 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0에 0일 때는 요거죠?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에 0에 1일 때죠. 0에 0에 1일 때는 이제 먼저 이때는 뭐냐면 0에 0에다가 1일 때가 여기 있죠? 여기 미술합니다. 0하고 1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0, 1. 그 다음에 0, 1, 0이죠. 0, 1, 0, 1, 0, 0이죠. 0, 1, 1, 여기죠. 근데 이때는 1,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에다가 0이죠? 1에다가 0이고, 그 다음에 0에다가 1. 이런 식이겠죠. 그럼 여기 때 이제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제 C인의 값이 들어갈 텐데 0, 1이니까 여기서 0, 1이라고 있으니 여기 C인이죠? C인입니다. 1, 0, 1,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C인의 바입니다. C인의 바. 여기가 C인의 바입니다. 여기가 C인입니다. 여기 합이 될 거고 S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험표를 만들면 되겠죠? 마찬가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00, 00, 그 다음에 01, 01, 그 다음에 10, 10, 0001, 0001,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01이네. 01. 01에다가 여기는 11이죠. 11. 그럼 여기가 뭡니까? 제로고, 제로고, 여기가 C인입니다. 여기가 C인입니다. 여기가 1이죠. 이런 식으로, 답이 구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I0의 0, I0, 이제 I1의 0, I1의 0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였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은 제가, 여기가 가번이 C인의 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게, 여기 I의 0에, I의 1의 0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뭡니까? C의 인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요. 이게 다시 말해, 합에 대한 것은 여기하고, 요애하고, 그러니까 C인. 여기가 C인의 바. 그 다음에 C인. 여기 되겠죠. 그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캐리에 대한 거. 요거 이제 이거죠? 요거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거. 그럼 여기 0하고 1이 있고, 0하고 1이 있고 나서, 0하고 1이 있고 나서 나머지가 뭡니까? C인 이쪽에. 여기가 0,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가 C인입니다. 그러면 C인, 그 다음에 C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번이 C인의 바, 나번이 C인, 다번이 C인의 바, 그 다음에 라번의 C인. 그런 형태로 값이 계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봐보시면 그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C의 바의 C의 인의 바, C인, 그 다음에 C인의 바, 그 다음에 C인. 그래서 앞에서 보면 답이 4번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부 다, 이건 뭡니까? 전부 다 0일 때 쪽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여기가 바로 1일 때. 여기 해로에서 보면. 그래서 현재 조건에서 여기서 나와 있죠. S는 I의 M의 0. M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3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M이 0부터 3까지가 있고, 이제 1일 때가 C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8번 문제를 이게 전가상기를 가지고 이렇게 풀었던 거죠. 그럼 반드시 요약이는 뭡니까? 바로 전감산기를 가지고서도 실험표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전가상기 말고 똑같이 전감상기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라. 전감상기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시험 출제 가능하니까 전가상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전감상기를 통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차에 대한 것과 빌림수에 관한 것, 차에 대한 것, 빌림수에 관한 것을 구함이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니까 전가상기를 이해했으면 반드시 전감상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런 경우는 모의고사 때 테스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9번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바로 2020년도, 작년도에 나왔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될 필요가 있죠. 그럼 이 문제에서 보자면 다음은 입력 X와 Y와 출력 Z를 가지는 논리 회로이다. 여기서 보면 X, Y로 돼 있고 그 다음에 Z로 돼 있는 출력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to 4 회로하고 그 다음에 4to 1 먹스 회로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입력 출력은 X, Y에 Z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서 2to 4 코드하고 4to 1 먹스 회로라는 두 개의 회로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 2점짜리지만 한 뭐 4점짜리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점짜리가 난이도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두세 개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2to4 디코더나 4to1 먹세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 하고 계시면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또 뭐 쉽게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 헤로드에서 보면 이 지표입니다. X, Y에서 여기서 출력이 돼 나오는 건데, X, Y에서 출력이 나오는 건데 2to4 디코드일 때는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X의 바에 Y의 바야 되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X의 바에 Y, 여기가 X에다가 Y의 바, 여기가 XY. 이런 정도에 대한 진리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S의 1에 대한 식으로 이 논리식과 S의 0에 대한 논리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S의 1에 대한 논리식, S의 1에 대한 논리식을 구할 텐데, 이때는 요거죠. S의 1이라는 것은 바로 X의 바에 Y라고 하는 것과 요 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지금 X의 바에 Y의 바, 그 다음에 X의 바에 Y, 요거죠? X의 0에 대한 것은, X의 0에 대한 것은 뭐냐면 바로 X의 Y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XY죠? 요겁니다. 그럼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자면 베타의 논리합이니까 X의 바에 Y의 바에다가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포수화되는 상태죠. 바로 X의 바에 Y에다가 바된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X의 바에 Y의 바에다가 여기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바에 Y, 요 식이 아닙니까? 요 식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가 되죠? X의 바에 Y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드모르간으로 풀면 되죠? 드모르간으로 풀면은 나눠서 보면 X 플러스 Y의 바, 이렇게 되겠죠. 드모르간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X의 바의 바 플러스 Y의 바, 그러니까 바의 바는 뭡니까? X가 되는 거 같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보면 다시 드모르간으로 풀면은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하고 그 다음에 바로 X의 바에 Y, 이렇게 되죠? 그럼 전개해보면 X의 바에 Y의 바에다가 X인데 X의 바에 Y에다가 X일 때 X에다가 X의 바는 0 돼버리죠? 0 돼버리니까 이건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0이 돼버리니까
전체가 0이 돼버리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요것만 하면 되죠. 요것만. 그래서 x의 바에 y의 바. 여기 나옵니다. 플러스. 같은 형식으로 이것도 x하고 x의 바에 y 이때는 0이 돼버리죠. 이것도 x에다 x의 바에 y는 이거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때는 뭐냐면 x의 바에 y. 여기 들어갔죠. 그럼 요걸 풀어서 봐보면 x의 바가 나오고서 y의 바에 플러스 y. 여기에 되는 것은 뭡니까? 얘가 1이 되니까 여기는 x의 바가 되네. 그래서 현재 s의 1이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x의 바가 되네요. x의 바가 되네. 그 다음에 s의 0에 대한 겁니다. 이때는 지금 여기서 아까 봅시다. s의 0에 대한 것은 x에다가 y의 바에 xy죠? 요거는 다시 전개를 해보면 x에다가 y의 바에다가 x의 y의 바에 바 플러스 x의 y의 바에다가 바가 되고 그 다음에 xy 이거 맞죠? 그럼 투모로우로 줍시다. x에다가 y의 바죠? 그리고 나면 여기가 x의 바 플러스 y의 바 그죠? 플러스 여기는 뭡니까? x의 바에 플러스 y죠? 그 다음에 여기가 xy입니다. 그럼 이거 풀면 이것도 뭐 바의 바가 되면 이건 뭐 x에다 x 바가 0이 돼버리죠? 또 여기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x에다가 y의 바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곱빼버리면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x하고 y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x가 나오고 나면 y의 바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1이 돼서 남는 것은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s의 1에 대한 것은 x의 바가 되고 s의 제로에 대한 것은 z죠? 근데 문제 조건은 뭐냐면 z에 대한 최소한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z에 관한 것에 대한 먹세로에 대한 해로도를 알아야 돼. 해로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z에 대한 것들은 바로 이 SA라고 SA 0이 두 개가 바가 될 때는 바로 요거 선택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S의 바에 요것의 바의 바일 때는 바로 D의 제로 플러스 S의 바에 S의 0일 때 S의 0에서는 이때는 D의 1 플러스 S의 1에다가 S의 0의 바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D의 2 그 다음에 뭡니까? S의 1에서 S의 0에서는 D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S의 바에 대한 것이 S의 바에 대한 것은 S에 대한 거 S의 1에 대한 것은 X의 바고 이때는 X는 X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가 S의 1, S의 0. 그러니까 둘 다가 바가 돼버린 상태일 때는 여기다가 바가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바가 돼버리면은 X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X의 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로가 돼버리죠? 여기하고 여기서는 제로가 되죠? 얘나 얘에서는 제로가 돼버리는 걸 계산하면 여기 계산하면 S의 1에서 S의 0인데 D의 제로라고 한다면 여기는 S의 바일 때는 X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여기 바니까 여기 될 거고 여기는 뭡니까? X의 바가 돼버리겠죠? T의 제로니까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는 바로 제로가 되니까 S의 1의 바에 S의 0에다가 플러스 S의 1에다가 S의 0의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봅시다. 이걸
뺐네. 여기서 이제 D에 1이죠? D에 1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S에 1에서 S에 0에 바해서 D에 2가 있고. D에 1하고 이 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요거죠? X에 바에 Y가 있고, X에 Y에 바가 있죠? 그럼 요건데, 요 관계인데, 요 관계에서 보면 요거는 대입하면 뭡니까? X가 될 거고. X가 되죠? 얘가 그대로 X가 되죠? X가 되죠? 그래서 D에 제로에 대한 것은 뭡니까? D에 1에 대한 것은 X의 바에 Y. 여기서 보시면 하나를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있죠? 지금 S의 제로에 대한 걸 요걸 펴냈는데, 지금 요 식이, 요거죠, 이거? X에다가 X의 바. X에다 X의 바고 XY라고 돼 있죠? 그 식이 뭐냐면, 요거죠, 이거? X의 바 요거고, 그 다음에 XY에 해당 요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얘를 S의 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1이죠. 잘못해놨죠, 여기서? 이래서 여기가 X가 되고. 그럼 아까 S의 0에 대한 거 이거 쭉 풀면은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X의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되어 있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의 바가 됩니다.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의 바가 된다. 모양입니다. 서로 바꿨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다시 봐보시면 바로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1에 대한 것이니까 이건 X의 바죠? X의 바. 그 다음에 이건 S의 0이니 그대로 X의 바죠? 그 다음에 D의 1에 대한 것은 X의 바에 Y죠. 플러스. 이제 S의 1에 대한 것은 여기는 X죠? 그 다음에 X의 0의 바니까, 바의 바가 되니까 이때는 다시 X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D의 2에 대한 것은 바로, X에다가 Y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가 연속으로 있는 건 뭡니까? X의 바죠? X의 바가 되고 Y가 있고, 플러스 여기는 X에다가 Y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요것은 X하고 Y를 바로 베타적 부정논리학 게이트로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현재 Z에 대한 최소항의 합을 쓰라는 얘기는 바로 이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 항으로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S의 0에 대한 것은 X의 바가 되고 S의 1에 대한 것은 X가 된다는 사항. 이 사항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이제. X가 0이고 Y가 0인 경우가. 이제, 이거 자체가 XY 게이트니까 X가 0이고 Y가 0일 때의 출력값은 뭐냐? 이때는 당연히 뭡니까? 베타적 논리합일 때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X하고 Y가 0, 0일 때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에 대한 진리표만 알면 되는, 그래서 0이 된다는 사항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외로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번째 10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이것도 전기전자 통신에 나오는 문제인데, 다음에서 보면 1단계입니다. 3개의 논리 변수를 갖는 최소항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된 불함수 F를 만족하도록 그림 가와 같이 구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이제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현표를 작성해 나가보면 되겠죠. 실현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에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선택선이 A에 2하고 A에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러면 뭡니까? A의 제로가 되겠죠. 0, 1에 의해서. 근데 1, 2, 3, 4, 5, 1, 2, 1, 2, 3, 4, 7이죠. 1, 2, 3, 4, 7. 1, 2, 3, 4, 7에서 얘기니까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값들이 선택이 돼 나갈 때 세 개의 입력 변수가 A의 2하고 A의 1이라는 노래예요. A의 2하고 1에 여기가 A2하고 A의 1이고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숫자는 뭐냐면 여기가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리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의 1이 있고 A의 2가 있고 A의 1이 있고 A의 0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0, 0, 0, 0일 때 0의 0의 1일 때 0의 1의 0일 때 0의 1의 1일 때 1의 0의 0일 때 1의 0의 1일 때 1의 1의 0일 때 1의 1의 1일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갈 때가 뭡니까? 이렇게 여기가 같죠? 여기서 여기였죠? 그 다음에 가는 게 여기죠? 여기는 뭐냐면 0의 1에 여기겠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해당되는 건 1, 2, 3, 4, 1, 2, 3, 4, 7이죠? 이거죠? 그럼 여기 제로죠? 그렇다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A의 제로, 여기가 A의 제로죠? 여기가 A의 제로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A의 제로의 바가 될 거고, 여기가 A의 제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A의 제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의 1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바에 A의 제로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의 제로. 기억번에서는 A의 제로의 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갑니다. 그림 나의 단계에서 구현된 회로를 적용하여 구성한 회로들이다. 이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A의 제로, A의 1, A의 2에 각각 1, 0, 1이 입력했더니 Q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는 이제 A의 제로가 되겠죠. 이제 A의 제로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 회로를 한번 구해 나가보자는 얘기예요. 논리 회로를 구해 나가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여기 아닙니까? A의 제로하고 A의 1하고 A의 2에 대한 값. 이 값이 지금 뭡니까? 1에 0에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택선이 잠깐 뭡니까? A의 2의 1, A의 2의 1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A의 2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2의 1이 뭡니까? 1, 0 아니에요, 1, 0. 1, 0이죠, 이게? 현재 A의 2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1이고 0 아니에요. 1이고 0이 되니까, 1이고 0이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I의 3에, I의 0, I의 1, I의 2. I의 2에 대한 선택된 값이니까 여기는 A의 제로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OR 게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여기에 있는 0하고 여기에 있는 0하고 1이 들어가요. 0하고 1이 들어가서 출력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1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1이 나와 있고 A의 제로에 바라는 얘기죠. A의 제로에 반대. 그럼 A의 제로에 반대. A의 제로에 해당되는 값이 1 아닙니까? 여기 해당되는 값은 지금 1이죠. 1이 되니까 1을 가지고서 보수화시켜버리면 요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로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죠. 0하고 1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이 뭐냐. 0과 1에 출력되는 값이 뭡니까? 엔드 게이트니까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나오는 값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에서는 이렇게 제가 쭉 식을 써놨습니다만 식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값에서 A의 2에 A의 1 값이 1, 0이니까 여기에 선택 4개 중에서 A의 제로에 바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2하고 0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5하기 2 있으니까 여기 출력 결과가 1이겠죠? 근데 A의 제로에 해당되는 것이 2 아닙니까? 1을 보수화시키니까 0이 되겠죠? 0과 1이 만나면 출력되는 결과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되는 것 중에서 10번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그 다음에 앞에서 뭐 8번 문제, 7번 문제, 이 4개의 문제들이 전부 다 뭡니까? 먹스해로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후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를 들자면 전기전자통신에 나왔던 것처럼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논리 해로에서는 먹스 해로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번, 11번 문제는 요거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논리 해로에 대한 내용까지만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